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딱 한 권을 골라서 골라보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제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역사의 한 순간 연구라는 책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일강 유역, 간제스강 무역, 메소포타미아간 유역, 황하 유역 이렇게 네 개를 꼽죠. 근데 중국의 같은 케이스는 남쪽에 양자강이 있고 북쪽에 황하가 있는데 양자강은 일기가 너무 좋죠. 땅도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 황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봄에는 바람 불죠. 여름에는 장마나죠. 가을에 메뚜기 떼어죠. 그런 상황에서 왜 중국의 문명이 황하에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규명을 하지 못하던 시절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라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일약 세계 최고의 책이 된 거죠.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하면 오늘 이 모임의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챌린지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양자간 근처의 농민들은 씨를 뿌려놓으면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풍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챌린지, 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응전이 없는 거죠. 챌린지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황하 근처에서는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밭을 다 쓸어가면 친구가 짓던 밭을 옛날하고 똑같이 나누어야 돼요.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이 안 보일 정도죠. 그걸 나누자면 저 나무 끝에 있던 나무 봉우리, 조그만 거, 바위돌 이런 걸 삼각형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그 옛날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게 기하하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떠내려간 밭을 옛날하고 똑같이 나누자면 기하학이 있어야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의 원리가 황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양자에는 없죠. 또 황하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비 온다, 나락들 치워라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내일 비 오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동쪽에 있는 저 별이 오늘 아래로 쳐졌다. 저렇게 되면 비가 온다. 천문학의 발단이 되죠. 만일 그때 황하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도전에 대해서 철저한 응전을 하지 않고 황하를 떠났다면 지금 중국의 문명은 없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이치인데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다른 것으로 하나 예를 들었어요. 런던 항에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선이 100척쯤 되는데 100척이 전부 고기를 만선으로 때려 싣고 오는데 한 척이 전부 고기를 살려가지고 가져와. 근데 99척은 고기가 다 죽어. 그러니까 99척 어부가 화가 나서 왜 너만 먹고 사냐?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그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고기의 천적이 메기인데 작은 고기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메기가 꿈틀거릴 때마다 죽기 싫으니까 나머지 고기는 피해 다니더라고 사는 거죠. 근데 메기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라는 그 원리입니다. 제가 일평생 배운 원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강릉 얘기를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강원도 안에서 강릉에서 문학 얘기를 하면 다른 시 도시에서는 아예 간섭을 하려고 안 했어요. 그건 강릉 거야. 이거 정말입니다. 춘천 원주에서
문학 운운하는데 강릉 와서 싸워서 빼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를 생길 때가 몇 년 뭐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유치위원장이었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간연이야. 예술고등학교 때 강릉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지. 15년 전입니다. 지금 만일 예술고등학교 세운다 그러면 원주 춘천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강릉만 도시냐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도전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고 지금은 도전을 해오는 건 많은데 응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화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술은 미술분과 혹은 다른 친구들 보면 지금 작은 도시에서 문학가들 만든다든가 미술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가들도 아까 최종림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승훈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그림 한 폭이 1억이야. 그런 걸 150점을 갖고 있는 거죠. 팔리지 않았다 뿐이지 150억을 작가가 갖고 있잖아요.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오승우 미술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중에 100점을 기증을 받는 거죠. 100억치의 그림을 기증을 받는 거예요. 시에서는 20억, 3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보존을 해주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승입니다마는 한은사 선생이 재정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고향에서 조금 불우하게 살아서 평생에 고향에 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충북 괴산에 갔을 때 서명을 하는데 한은사 선생이 서면 용지에다가 고향아 미안하다 한은사 이렇게 썼을 정도예요. 떨어지고 2년 됐는데 어마어마한 한은사 문학과를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하는데 제일 나서줄 사람이 이제 관리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강릉에서 말하자면 이런 걸 하자면 시장님이 제일 선두에 서서 띄워주는 것이 제일 원칙이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순서가 오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는 게 표현이 조금 없었습니다. 이게 챌린지야. 우리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춘천으로 이사 간다. 이건 안 되죠. 여기에 앉아서 그것을 끌어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치를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라는 분이 역사의 한 연구라는 책을 써서 세계에서 가장 좁은 책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챌린지 앤드 레스폰스죠. 사회로부터 또 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도전해오는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응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해오는 그 어려운 환경을 싸워서라도 이겨야지 그것이 좋은 챌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 모아서 첫차 맥이 풀려가는 우리 고향 강릉의 그 문향 그리고 애향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서 좋은 강릉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